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애니그램 성격 유형 7유형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유형의 성격은요,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우리가 열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늘 그 외모 자체가요, 늘 행복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웃음을 항상 띠고 있죠. 그리고 그 아주 유쾌하고 이런 그 발랄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옷을 입습니다. 좀 특이한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장 옷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항상 웃는 낯으로,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그 말의 톤이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증에 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7유형이 말을 할 때는 좀 빠르면서 약간 조증에 가 있는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열정인이다, 열정이 가득 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칩니다, 이분들은요. 그리고 막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더라도 새로운 도로가 있으면요, 그 길을 꼭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새로운 길이 있으면 안전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러나 7유형은 길이 있다든가 또 뭐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든가 그러면요, 꼭 거기서 들려가서 봅니다. 왜냐면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요, 네 엄마 어디 계시니? 그러면 지금 여기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어디 간지 몰라? 그러면 아마 지금 시장에 가 있을걸요. 왜?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즘 무슨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던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어머니를 7유형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항상 그래서 낙천주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매사에 행복하고 매사에 낙천적입니다. 그렇게 이런 분들이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서 많이 나오게 돼 있죠. 항상 웃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고요. 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코미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유형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아주 쉽게 사깁니다. 그냥 말 한두 자리 하면 그 사람을 사귀어요. 그리고 이 7유형은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아주 쉽게 사귀고, 1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나 오늘 방금 사귀었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왜냐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흔히 이제 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끌리는 것은 뭐 자동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친구고 어른도 친구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깊게 사귄 것이 아닙니다. 얕게 사깁니다. 깊게는 잘 안 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만나면요,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쉽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성격 유형하고 이 성격 장애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7유형 자체는요, 연극성 성격 장애가 이미 기준 안에 이미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 장애다라고 이 표준에 딱 나와 있으면 연극성 성격 장애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우리가 함부로 진단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 유형은 그 자체가 연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연극성 성격 장애의 표준에 진단 기준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사람을 갖다가 이 성격 장애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성격 장애라고 진단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유형이나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유형은 흔히 남을 위주로 해가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하기 때문에 남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연극성 성격 장애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기준에는 포함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질병 자체를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함부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성격 장애를 이 칼럼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성격 유형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인 7유형은 이미 그 진단 기준 안에 연극성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제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진단을 장애라고,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성격 유형의 이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 아주 실속 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아주 산만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ADHD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자기 그 아이들 갖다가 ADHD라고 해가지고 저희 상담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자녀들 우리 정신건강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한번 쭉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이 왔던 분들 중에, 학부형들 중에 그 큰 문제는, 실제는 ADHD가 아닌데 성격 유형이 7유형인데 ADHD로 우리가 어머니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산만하고요, 실속 없이 바쁘고 약간 들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HD에 우리가 많이 갈 수 있는 성격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요,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려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아주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일을 다 끝내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한 일을 끝내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을 조금 하다가요, 금방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루함을 느껴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갖다가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 처리가 잘못돼서 사업에 망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 건요, 남편이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에서 또 이분이 이제 그 아이디어맨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돈을 잘 버니까 또 일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 일 저 일 벌리니까 이제 아내가요,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또 일을 또 벌렸다고. 이제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내는 커가지고, 아주 새벽에 한 너댓 시간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왜냐면은, 이 7유형은요,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못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7유형인데도요,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계속 한다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성격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주위에서도 발달이 잘 돼가지고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장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실패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카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7유형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많이 처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길이 있으면은 그 길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새로운 변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싸우고 있거나 시장에 무슨 아까 얘기했죠, 무슨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면 꼭 가서 참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어떤 틀이라든가 권위 자체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요, 우리가 7유형이 어떤 유형인가를 우리가 깊게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7유형은요,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형이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식가가 많습니다. 미식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미식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요, 점심 먹으러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점심 먹으러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 어디서 좋은 음식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그런 좋아하는 미식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아주 재치가 있고 그 유머 감각이 넘치다는 거. 이제 목사님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칠령이었습니다. 그랬더만 칠령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친구가 왔는데 자기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 따라간다고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고. 이제 칠령 남편이 그렇습니다. 그게 칠령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친구한테서. 친구가 따르릉 김 목사 나야 여기 왔어 빨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친구 지금 병원에 가려고 바로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 차에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지금 갈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지금 병원 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이렇게 밖에 넘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모습이고요. 덜렁거리는 성격 그런 걸 가리켜서 품생, 품사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런 성격입니다. 스트레스를 칠령이 받게 되면요. 우리가 경조증, 조울증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또래는 아주 사람을 비난을 아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칠령이 정신건강에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요. 새 일을 벌리기 전에 좀 일을 갖다가 깊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두삼이 끝내지 말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성하고 충고도 남의 충고도 잘 깊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긍정적인 자세로 차분히 풀어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유형은 정신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